안녕하세요. 오늘 9월 15일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합니다. 자, 어제 PPI가 발표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전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죠. 사실상 기습 인상이었습니다. 0.25포인트 25bp를 올렸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동결로 예상했는데 예상 외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PPI 발표가 나오고 PPI에서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값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면서 전일 종가 105.05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봉 차트에서는 9이평 위로 종가가 회복되는 형태로 종가 마감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일단 주봉 차트 중요값, 주봉에서 음봉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 주봉에서 중요값 2번 105.910과 월봉의 지지장값이죠 106.480포인트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 듯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주봉 차트 기준으로는 52평 종가 회복 이후에 일단 주봉에서 음봉이 하나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어제 움직임에서 사실 조정의 가능성을 좀 더 나오는 게 사실 맞는데, 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주춤주춤 하다가 또 살짝 밀어 올렸어요. 그러다가 또 새벽에 약간 눌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지금 일봉 차트 기준으로는 26,746달러, 여기가 8월달 구간, 23년도 올해 8월달에서 체크되는 중요가 1번 그리고 2번 27,415달러, 여기로의 종가 회복, 일봉 차트 종가 회복이 나오는지 여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뉴스 브리핑 이후에 차트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PPI 발표가 나왔고, 일단 오늘은 큰 지표 발표는 사실은 없습니다. 뭐 그냥 유로존하고 연설 새벽에 있었고, 오늘 또 있죠. 오후에 있고, 뉴욕 산업 생산 지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던 내용들이 사실상 미 연준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데이터고, 9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힘들 거라고 하는 시장의 전망치가 지금 불안한 상황으로 또 외부 상황이 바뀐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FOMC 금리 발표를 또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9월 21일 날 새벽 3시에, 우리 한국 시간입니다. 9월 21일 새벽 3시에 FOMC 금리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들에서 시장에서는 이전까지는 이제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11월 정도에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게 아마 마지막이 될 거다. 그리고는 이제 금리의 인상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금리 조정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이 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시장의 지금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해외 정책적인 부분들의 변화, 이런 요소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아주 깊게 판단하기는 애매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 미국채의 움직임, 가격의 움직임 이런 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달러 인덱스를 기초해서 그런 정책적인 변화 과정들을 기술적 분석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일단 경제 관련돼서는 일단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 여기에 금리 결정되는 이때가 중요한 타임이 되겠죠. 일단은 다음 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뉴스 브리핑으로 들어가면, 어제 낮에 중국의 은행 지주율을 0.25포인트로 전격 인하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서 또 중국 쪽에서의 부분들이 좀 약간 출렁이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현금 준비금 비율을 얘기하죠. 이 부분들이 이제 인하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여기 지준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면, 지준율이 낮추면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늘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경기 침체 부분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특히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지방은행의 사태도 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조치를 취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 부분들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은 분분합니다. 이 내용이 나오나 전까지는 사실 이제 유럽이나 여기서 금리 동결 쪽으로 많이 잡았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전격적으로 22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를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사실상 기습 인상이라고 시장에서도 보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인상이다. 이 움직임 때문에 좀 시장에서 많이 출렁이었습니다. 어제 좀 움직이면서 달러 인덱스의 부분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유럽 연합 측에서의 인플레이션들이 이제 좀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 악화 전망,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부분들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독일의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듯해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다음 기사를 보면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지난달부터는 이제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초에 또 올렸던 거는 옐런 재무부 장관에서도 연착륙에 대한 내용들 나오는데, 또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에서는 경기 침체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연착륙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건 너무 안일한 시선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찬물 끼얹는 분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해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률 상승,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 경제 캘린더를 보면, 어제 나왔던 거에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줄었어요. 약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지금 시그널들이 서로 혼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그널들이 계속 같이 나오니까 이런 분석하는 내용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 수당 건수 부분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들어서부터는 거의 정체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정체 분위기를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다. 정체 분위기도 있는데 지금 올해에 이제 여름 구간 지나오면서부터 또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 지금 추세가 하방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 연준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판단하고 보는데 실업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이나 경기가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고급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고급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조금 이제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형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사실 이제 일본의 금리 부분들이 사실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일본이 밑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에서의 부작용들을 많이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이 이런 완화적 기조를 포기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상에서는 키워드가 YCC라는 용어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되면 일본도 이 부분들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화가 오를 개연성을 가지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엔화 부분도 중요하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가 사실상의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게 만약 일본이 이 부분을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상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암호화폐 쪽.
기사로 넘어갑니다. 홍콩 투자진흥청 관련 관계자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허용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하면 선물 거래를 얘기하겠죠.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홍콩 쪽에서는 진행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일단 현물 위주의 투자가 6월 달부터 오픈됐고 실질적인 이제 거래소 개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인 걸로 봅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기사에 보면 이제 미국 이제 상원 쪽에서 CBDC에 대한 내용들, 법안, 추진 관련 법안이 지금 발의됐다. 미국에서의 CBDC, 의원 쪽에서의 CBDC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이제 패권, 달러 패권에 대한 뭐 관점으로도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개인의 자유, 금액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추적이 가능하죠. CBDC, 이게 이제 디지털 위안화에서 극렬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의 모든 돈 거래를, 금전적 거래를 모두 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개인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침해할 여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막 격렬하게 지금 현재 반대 의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 미 대선에서 사실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슈가 미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거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뉴스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가 도이체방크에 대한 부분도 보면 독일 최대 상업은행이죠. 도이체방크가 역시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제공업체와 파트너십 맺었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자산 토크나,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 뉴스 기사나 이슈에서 다뤄서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럽 쪽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뭐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놨겠죠. 해놨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걸 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마련된 게 미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는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부분들로 빠르게 전개되는 과정들로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기사가 애널리스트의 뭐 비트코인 데드 크로스 랠리 가능, 뭐 최고 12% 상승,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지금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요 기사 보고는 사실 비식 웃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오후에 시황 방송을 보내드리는 내용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을 예상하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시나리오를 점검해서 얘기 드리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공유해드리고 있는 차트 의견들이 글로벌 애널리스트,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진행하는 차트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하고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어로 하고 우리는 한글로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기사로 나오는 뉴스보다 저희들이 체크하는 내용들이 시장의 움직임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 또 실시간 오후 방송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오늘은 오후 실시간 방송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가 아르카 CIO FTX 자산 처분 느린 속도로 이루어질 것. 지금 이번 주 어제 13일에 법원에 승인이 났죠. 자산 처분에 관련돼 있는 FTX 자산 처분에 관련돼 있는 승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그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리스크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들, 매도 관련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자산들에 대해서 여기 갤럭시 디지털 측이 맡아서 진행을 할 건데 이들에 의해서 시장에 충격이 빠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시장에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처분 주체가 그 갤럭시 디지털에 있는 트레이딩 데스크, 그러니까 실제 거래소를 통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는 팀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에셋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하는 부분이죠. 사실상 펀드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느슨하게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 기회주의적 자산으로 매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죠. 신탁자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락장 때
하락을 야기시키는 매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반등을 나와서 최대치의 수익을 확보하는 형태로 자산을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상승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장에서 자산 판매될 거다. 블럭 딜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거고, 거래소나 시간 분할 주문을 통한 매도는 많지 않을 걸로 본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큰 액수의 입찰 들어가거나 매주 굳이 1억 달러를 채워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행간을 잘 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이슈에서 잠시 얘기를 드렸거든요. 최대치는 그렇지만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들이 굳이 기계적으로 매주 1억 달러를 던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기사들은 사실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들도 최대치의 수익이 나는 형태로 해야지 자산 운용사한테 맡긴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냥 던져서 매도시킬 거면 자기들이 해도 되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한 소식입니다. 보통 개별 종목은 얘기는 안 하는데, 어제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나와 있어서, 헤데라 해시가 스테이블 코인 스튜디오 가동. 이거는 이제 리플도 그렇고 여러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필요로 하는 각국의 중앙은행급 기관들이 있어요. 이들한테 기존에 이제 메이저 되는 국가들은 그걸 위한 이제 실험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2017년, 18년도 넘어가면서 그런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거치기 힘든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개별적인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기가 힘든 중앙은행들은 이런 시스템들을 차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리플이나. 그래서 리플에서도 각국의 정부들하고 CBDC 관련돼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기사들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내세우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리플은 브라질에서 이제 호주로 또 허브를 확장하고 있다. 유동성 허브를 이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급 거래 및 거래 후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리플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 보면 리플은 유동성 허브가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콜로라도를 포함한 미국 35개 주에서 사용 가능하다면서 여러 지역으로 통폐합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통합할 거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탁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의 수탁 기관들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수면 안에서 치열하게 준비되고 있다. 자, 그 다음이 아이오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오타는 이제 유럽 쪽에서 자동차 브랜드와 여러 소모 관련되어 있는 소비 부품들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작업들이 많이 됐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의 법인 설립 발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아이오타가 지난주부터는 좀 강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다 이유가 있다. 이게 선행해서 차트에는 나타나더라. 근데 이게 뭔지는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어요. 차트에서 나오는 것만 체크할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뉴스 브리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제 유가 부분이 사실은 이제 9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90달러를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브렌트유에서 다 90달러를 돌파하는 추가 상승세가 전개됐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본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는 여기 구간에서는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고요.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80달러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갈 견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올라가면은 하락폭이 커요. 지금 현재 에너지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려고 하면 지금 80달러 구간에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올라갈 개연성이 높아요. 이럴 경우에는 100달러를 돌파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미 시그널은 상승하겠다는 시그널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에너지 가격 부분을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이 미국 증시 부분이죠. 어제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약간 출렁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증시 부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상단 변곡이라고 하는 값, 여기 4,516달러, 16포인트, 여기를 상방 돌파하고 난 뒤에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15,562 이 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추가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여기는 일단 이 포인트 값을 유념해 보시고요. 여기가 깨지면 다시 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 고점을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지금 보고 있어요. 대략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 값이 15,977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상승의 움직임일 거다. 이번에 움직임은. 그리고 난 뒤에 조정이 한번 눌림이 나올 걸로 보는 거고. 여기도 뭐 대략 여기 값이 4,629.75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할 걸로 보는 거고, 여기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좀 전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 그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좀 더 비트코인에서 추가 움직임이 나올 개연성을 염두에 조금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달러 인덱스 얘기 들어갑니다. 달러 인덱스에서는 주봉에서는 50평 넘어가고 나서 음봉 전개되다가 지금 다시 말아 올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주봉 차트 52평을 찌르고는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사실 여기 중요값이죠. 105.910 주봉의 중요값 2번입니다. 여기 105.910에 대한 공략, 그리고 106포인트 월봉에서의 106포인트에 대한 지지 저항값에 대한 저항 확인,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다. 여기 불변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면 106포인트도 열어두고 봐야 될 수도 있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 주봉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계속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주봉에서 마감되는지 여부를 오늘 새벽에 봐야 되고요. 자, 일봉 차트 잠시 보면 일봉 차트에서는 역시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버렸죠. 크로스 되는 거 5위평과 9위평이 크로스 되는 자리를 그냥 상방 돌파를 하면서 종가 마련을 했어요. 이 어저께 PPI 발표하고 난 뒤에 움직임입니다. PPI 발표하고 나서 또 역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위로 상방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오는 현재 음봉으로 전개됩니다. 일봉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지금 보는 부분들은 앞에 양봉 고점을 갱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꼬리가 갱신하는 게 아니라 종가로 갱신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에 관련된 시그널로 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현재는 9위평과 15위평이 크로스가 나려고 하면 사실은 올라간 만큼 내려와줘야지 사실 크로스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개되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4포인트 초반 104포인트의 붕괴가 나와야지 9위평과 15위평에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박스권이 전개될 수 있어요. 추세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추세가 강하다. 달러 인덱스의 추세가 여전히 강하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져 가면 위로 봐야 되죠. 105포인트 후반, 106포인트 중반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꺾이진 않았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 드리고요. 시간 차트나 이런 부분들은 주중에 진행되는 실시간 시황에서 또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은 실시간 시황, 오후 시황 방송이 저희들 오후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방송은 건너뛰고요. 관련돼서 특이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커뮤니티와 대화방을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정도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오늘은 방송이 오후 시황 방송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이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현재 월봉 양봉 전개 중이고, 월봉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큰 의견 아직 변화 없습니다. 이 월봉에서 5위평과 9위평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보고 있다 정도로 지금 월봉에서의 캔들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에서 지금 현재 양봉을 계속 유지 중인데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도 9위평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 회복하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명확하게 나오는지를 지금 기다리고 보고 있다. 이건 월봉이니까 월봉 이번 한 번에 그렇게 될지 아니면 어쨌든 여기를 하락 전체 구간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안 나오면 사실상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죠. 현재는 위로 보고 있다. 위로 보고 있다. 저항을 하기는 아직 확정적으로 하진 않은 것 같다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의견을 보면은 23년도 구간을 기초해서 보게 되면 앞에 구간의 값들은 이렇게 체크해서 보면은 되긴데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지금 중심적으로 보는 거는 여기 8월달 구간 여러 노이즈를 제거하고 다른 구간의 값들은 제거하고 우선 적용이 되는 8월달 여기 하락 구간에서 형성됐던 값들 위주로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차트는 심플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봐야지 차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일단 하단 강세 위로 올라와서 지금 8월에 지지장가 26,125.5달러도 종가 돌파했고요. 이평선으로도 보면 22평까지 위로 종가 회복을 했습니다. 양봉도 3개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도 일단 음봉 나왔다가 양봉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캔들의 패턴상 그렇습니다. 4개가 나오면 네 번째도 양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통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현재 움직임이 만약 양봉 전개되면 사실상 주말 전에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주말의 움직임이 요즘에는 약하니까 여러 메이저 금융기관이나 기관급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주말 움직임에 좀 힘이 조금 딸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CME 기관들이 하는 CME 비트코인 선물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주말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주중에 충분한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주말 동안에는 약 박스권 행보 정도의 움직임 요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야 되는 구간은 사실 여기 위에 종가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긴 찔렀죠. 종가를 확보해야 되는 움직임이 전개돼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데드크로스가 지금 나 있어요. 아까 우리 뉴스 기사에서 봤죠. 애널리스트가 데드크로스 랠리라고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데드크로스 랠리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보통은 데드크로스가 나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많은데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요. 반등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걸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굳이 보는 게 아니고 이런 크로스 포인트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 여기가 첫 번째가 됐으니까 이런 값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을 본다라고 저희는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저항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에서도 체크했던 게 여기 26,746에서 26,500달러에서 27,000달러 구간으로 가는 자 여기에서의 박스권 움직임 시간 차트 박스권 움직임이 사실상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트랩 함정이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이 두 값에서는 사실 그냥 종가를 확보하든 안 하든 추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예요. 이때 우리는 여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차의 경우는 여기 절반 정도에는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사실상 이평선으로 치면 22평이 깨지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추가 하락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추가 조정 쪽으로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값들에 대해서 시간 차트의 값들은 또 어제 저녁에도 했던 실시간 방송에서도 값은 계속 공유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값들은 이미 커뮤니티에 공유가 한번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현재의 움직임, 주중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내일 아침 마감 때까지 여기 위로 박스권을 올리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이 과정에서 52평과 일봉 차트 202평에 대한 종가 공략이 전개되는지 여부를 보자. 그래서 오늘 움직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에서도 우리가 예상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려고 하면 주중에 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이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 걸려서 음봉이 두 개가 나오는 모습이 되면 사실상 여기가 추세가 또 단기 추세가 끊기는 게 되니까 그러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이때는 비트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알트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비트가 1%가 안 움직였는데 알트들에서는 10% 이상의 움직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면 여기 지금 리스크 있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구나 라고 눈치채시면 돼요. 눈치채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시장 전체 움직임을 보시고요. 현재는 여기에서의 박스권이다. 26,746달러와 26,125달러 여기서의 박스권 움직임 대략 중심값은 26,500달러 전후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전개되다가 방향을 어디로 잡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 달러 차트 체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이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어제 의견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꺾이고 난 다음에 지금 52평 위로 올라가는 게 여기 두 번째 공략이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이 한번 전개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이때의 도미넌스 움직임이 이제 찐 반등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현재는 이게 지금 바로 밀어붙일지 아니면 단기 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번 거치게 될지 이 과정에서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염두에 두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어제 또 추가 조정이 나오고 오늘 또 살짝 머리를 들고 있어요.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조정의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BNB는 하락세가 어제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에 좀 일단 행보의 모습으로 지금 좀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 혹은 좀 쉬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이더는 수렴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저점을 올리고 있고 고점도 낮추고 있어요. 약간 수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때 떨어졌던 조정의 폭이 여기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상회하는 움직임이 이더에서도 나와야 된다. 도미넌스. 그래서 이더의 급등을 부르든지 급등이 나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또 조금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도 저점을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움직임에서는 강한 반등보다는 행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그래서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알트코인들에서 입장에서는 이더 가격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도미넌스의 상승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오후 움직임, 내일 새벽 움직임에서 전개되는지를 좀 보자. 이 정도가 오전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전체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주중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주말에도 매매가 되죠. 매매가 되지만 주말에 움직임이 보통 약했으니까 주중에 최대치의 구간을 확보하는 움직임, 적어도 26,500달러에서 27,000달러로 박스권을 올리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보자 정도가 비트코인의 보는 지금 현재 시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확정적으로 저항이 되는지를 계속 살피시면서 알트코인들 매매에 신경 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전체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들은 앞에도 이제 틈틈이 얘기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6시에 진행하는 실시간 오후 시황 방송은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시향 방송 또 진행이 됩니다. 요거 주말 동안에서는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의견들 공유할 내용들이 있으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차트에서부터 의견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니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해당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으시면 됩니다.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로 이어지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